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특집 주식명가 1부 진행의 김다은입니다. 5월엔 팔고 10월엔 사라 이런 주식 명언이 있죠. 그런데 이번 10월은 참 대응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정말 많으실 텐데요. 오늘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참여 방법 저희가 화면 통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1786-1022-1023번 또 문자 013-3366-8200번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현재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하나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내주실수록 채택률 높다는 점도 안내해 드리도록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집 주식명가 1부 MTNW 좋은 정보 그리고 이종원 어드바이저 함께 할 텐데요.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식명가 1부 특집에는 MTNW 좋은 정보 어드바이저 그리고 이종원 어드바이저 함께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꿀같은 휴일에 자리를 함께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역시나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두 분 위원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사실 10월 달에 대응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하반기에는 어떤 종목에 조금 투자를 해야 하나, 집중을 해야 하나 궁금한데 어디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요즘 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이제 많이 오르는 종목 따라잡자니 좀 불안하고 또 안 가는 종목 잡자니 또 계속 안 가고 그런 장인데 제가 이제 4분기에 주목할 만한 업종 또는 섹터를 꼽는다면 저는 역시 모빌리티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동차 어떤 그 대중화, 현대사를 돌이켜 보면은요, 1980년대부터 소위 말해서 모타리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의 저변 확대가 이루어진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거의가 다 뭐 거의 100% 가까이가 내연 기관차였잖아요. 그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 제4차 산업혁명, 예, 그것이 화두가 떠오르면서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가져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ESG,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019년부터 이렇게 시작된 이제 여러분들 전기차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주 붐이 일었죠. 예, 그런 것처럼 서서히 앞으로는 전기차라든가 그다음에 수소차 뭐 이런 쪽이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빌리티의 어떤 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할까요? 예, 그게 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분에서도 결국은 친환경, 탄소 중립을 가져올 수 있는 그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큰 하나의 줄기의 흐름이고요. 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미국 같은데 이제 과거에 그 GM이라는 거, 제너럴 모터스를 아시잖아요. 그것이 자동차 업계 1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 노사 갈등, 노조 또 새로운 시대의 그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서 또 추락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또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25년까지 미국 내에서 전기차 1위 달성한다. 예, 그런 목표로서 올인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다 친환경차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와서 또 그 그러니까 이 자동차 메이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이 전기차가 있잖아요. 대중화가 안 됐고 매스 프로덕션이 안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손익분기점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연기관차가 훨씬 더 우회했기 때문에 그걸 집중했지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걸 보조하기 위해서 뭐 전기차 사게 되면 뭐 보조금도 막 지급하고 그랬잖아요. 각국에서. 그런데 이제 메이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제 매스 프로덕션, 소위 말해서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내연 기관차하고 그다음에 또 전기차하고 생산할 수 있는 코스트가 거의 비슷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익률이 8%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메이커 입장에서 이렇게 나쁜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에 의해서 미국에서 제2의 이제 테슬라로 일컬어지는 리비안이 그 11월 달 상장하는 그런 모멘텀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소 경제도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 2019년 처음에 초기했을 때처럼
이제 수소 또 차도 특히 이제 대형 트럭이라든가 버스 이런 데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보는 4분기에서 우리가 좀 유망한 섹터로는 모빌리티 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먼저 또 움직였던 부품주들도 먼저 생각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주목할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2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월 리비안 상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주들의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추세 4분기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종원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4분기 앞서 조은정보위원님께서는 모빌리티 쪽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세요? 좋은 전문님이 좋은 의견을 좀 주셨어요. 네. 거기다 좀 덧붙이자면 역시나 뭐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얼마 전에 그 정부 정책, 특히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전 세계 글로벌 산업으로 가는 수소 사회, 수소 산업 관련해서의 종목군들이 이제 막 장기적으로 시작을 할 듯 싶어요. 이제 거기서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자, 시장 참 어렵습니다. 좀 어렵고 10월 달에도 매우 까다로웠고 대신 단기 바닥권은 잡는 듯한데 뭔가가 대안이 좀 될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위력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K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얼마 전도 그렇고 이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된 이 오징어 게임 이 여파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전 세계 흥행 1위를 좀 하고 있는데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오징어 게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내는 드라마, 영화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 인구들이 다시 달리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좀 나올 거고 물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제작 그리고 방영을 했죠. 국내에도 역시나 뭐 여러 OTT 기업들이 있고 여러 드라마 제작사들이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굉장히 드라마, 영화를 잘 만듭니다. 이제부터 또 해외에서 투자를 받을 것이고 또 국내에 머물지 않고 드라마 제작, 분명히 제2의 오징어 게임이 탄생을 분명히 한다. 대한민국의 문화, 또 BTS도 마찬가지지만 문화, 오락 이런 드라마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쭉쭉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작되는 관점으로 좀 보시고 관련해서의 종목들은 좀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도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네. 예, 저도 너무 즐겁게 봤는데 덕분에 넷플릭스도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또 11월에 A스토리 지리산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떴다 하면 대박인 K 컨텐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종원 어드바이저의 추천주도 관련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상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합니다. 네,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정보가 나가고 있는데 제가 자꾸 헷갈리고 있네요.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대우조선해양 32,700원에 30%거든요. 네. 대우 네. 조선해양 32,700원에 30%. 현재 매수가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제가 이거를 6월 말부터 해서 네. 다시는 추격 매수를 조금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단가가 좀 평단을 좀 낮춰가지고 32,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미 추가 매수를 한번 해서 단가를 낮춰 놓으신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손해 많이 보고 계셔서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 먼저 좋은 정보 위원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전화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대우조선 해양 고점 대한 40% 빠졌고 우리 시청자께서 네. 매수한 가격에서 한 30% 대략 빠진 것 같은데요. 네. 많이 힘드시죠? 네. 근데 이걸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대우조선 해양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지금 모든 종목들이요. 저도 지난번 이제 휴일 동안에 하여튼 뭐 2,300개 종목을 싹 한번 다 서치해 봤거든요. 근데 네. 보통 뭐 30%에서 뭐 반토막는 종목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좀 위안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다만 이제 그것은 어떻게 감성적인 그런 바람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뭐 남이 뭐 수익을 내던 또는 손실을 보던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계좌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위아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네. 대우조선해양은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조선업을 보셔야 돼요. 조선업은 우리 국내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들이 13년 만에 수주장군이 최고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수주장군이 최고지만 사실 그 이제 배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코스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원가가 들어가는 게 가장 그래서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은 철강 부분이에요. 근데 철강 부분이 전체 제 배를 만드는데 대략 20에서 25% 든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 가격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작년보다 지금 2배가 올랐어요. 모든 원자재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상품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채산성이 악화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조선사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은 특히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상반기 말도 이러다 보니까 1조 2천억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어요. 물론 다음에 이제 수주가 해서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인도할 때 그때 이제 뭐 단계별로 돈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좋아지겠지만 지금 상반기마다 1조 2천억 적자니까 적자는 적자란 말이에요.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인수를 하는데 이유라든가 그런 데서 자꾸 심의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가가 지지부진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이 좋으냐 한번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주식에서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어찌됐든 전저점이 이탈했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과매도 구간의 진행가 맞아요. 따라서 저는 이 종목은 이제 단기 아예 뭐 길게 안 본다라면 단기 관점에서 보면 반등을 이용해서 한번 일정 부분 뭐 비중이 30% 되니까 최소한 절반 이상은 물량을 축소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또 금리가 인상되고 자꾸 그렇게 되면 이런 쪽에 좀 썩 좋지는 않거든요. 건설이라든가 조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시면서 대략 뭐 좀 그래 물타서서 좀 이렇게 낮추셨으니까 25,000원 여기서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 자리는 대략 한 3만 원 언저리가 돼요. 그러니까 한 3만 원 근처까지 온다라면 일단 거기에서 절반 정도 물량 축소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빌리티 쪽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저는 주도가 된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이종원 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 K 그런 우리가 뭐 엔터 쪽이라든가 뭐 드라마 제작 쪽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번 이런 쪽으로 조금 이렇게 한번 종목 변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일단 뭐 여기서 지금 손절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반등 나올 때 대략 한 3만 원 정도에서 일정 부분 물량 축소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 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지금 3만 원 정도의 네. 그 반등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러면 지금 현 이 시점에서 조금 더 가격이 조정이 나오면 제가 좀 더 추격 매수를 해서 평단을 조금 더 낮추면 예, 이제 우리 네.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거 제가 차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지금 시청자분도 여기저기서 많이 회자가 될 때 5월달, 6월달 이때 매수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이게 꼭지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네. 이때 많이 그 회자가 돼서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물타기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어떤 종목들을 물타기해야 되냐면 앞으로 실적과 아까 제가 위가 조선업종을 보는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렸다니요.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근데 제가 거기에서 긍정적인 말씀 드린 게 있나요? 없죠. 네. 아니 죄송하지만 주식을 냉정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 네. 주식을 감성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네. 이 종목에 얼마에 샀는데 꼭 얼마 내가 수익 낼 때까지 막 계속 물타기해서 해야 되겠다. 그게 소위해서 우리가 물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물타기 하는 것도 실적과 성장성이 뛰어난 종목을 내렸을 때 매수는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이 종목을 여기서 적극 물타시지 마시라.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중도 한 30%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종목과 결혼하지 마시고요. 이게 손실을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매매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말씀을 드리니까 막 그 어떤 그 진단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한 3만 원 언저리에서는 저는 사실 2만 5천 원 이상도 여기서 급등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더 추매는 하지 마시고 하여튼 뭐 2만 5천 원 다 관찰하시면서 3만 원 또 오면 또 저점 대비 3만 원 오게 되면요. 저점 대비 또 한 20% 올라요. 그러니까 15% 좀 오르니까 그때는 일정 부분 손실을 축소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대우조선해양 살펴봤습니다. 사실 조은정보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K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부가 얼마 전에 이 K 조선 제도약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으로라도 조금이나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 기원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인선 ENT인데요. 인선 ENT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원래는 인선 ENT를 내가 20년도에 8,600원에 내가 100%를 매수했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21년도에 내가 13,300원에 50%를 매도하고 지금 50% 갖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매수 단가가 얼마 되실까요? 8,600원이요. 8,600원이요? 8,600원에 50%시면 많이 수익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쵸? 예,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매수 잘하셨다. 혹시 목표가가 어디까지 가져가면 좋을지가 궁금하신 걸까요? 그냥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상담 한번 받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이종원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예. 매수를 진행하신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예, 20년도에요. 6월달이었어요. 비중도 50%시고 단가도 낮으신데 굉장히 좋은 수익권을 가져가고 계시고 역시 중장기 투자의 힘인 거죠. 그래서 예. 인선 ENT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자면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 요 근래 들어서 탄소 중립 내지는 뭐 친환경 사회로 가면서 이 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몸값이 점차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근래 들어서 이제 수익성은 굉장히 좀 꾸준하게 나오는 편이고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어서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권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건데 얼마 전에 13,000원대 부근에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000원대, 13,500원 정도 고점을 치고 나서 살짝 조정폭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정폭이 13,000원대에서 네. 50%를 팔았어요. 일단은 잘 하신 걸로 보이고요. 조정폭을 좀 받은 이유 역시 뭐 시장 빠져서 빠진 것도 있지만 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했다라는 관점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 폐기물 처리 단가가 조금 낮아지고 경쟁 업체들의 단가가 좀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좀 부족함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걱정을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년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 1월 달부터는 폐기물 처리 단가를 수도권에서 한 48% 정도 늘린다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왔죠. 그렇다고 보면 역시 실적 개선 부분들은 꾸준하게 나올 거고 그리고 역시나 독점적이라보다도 역시 독보적인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역시 몸값은 계속 꾸준하게 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하고 궁금하신 점이 더 갈 것인가라는 관점인데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 정도 좀 1분기를 좀 지나서 역시나 중장기 투자를 하셨으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할애하시고 보유를 좀 하신다면 충분히 한 15,000원, 16,000원 정도의 강세는 가능해 보이고 2만 원권을 향해서 가느냐 그게 관건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 한 2분기 정도 좀 지나야 좀 확인이 좀 가능할 듯 싶습니다. 여유 있게 보유하시고요. 이렇게 중장기 투자를 하셔서 지금 절반은 파셨는데 한 16,000원 정도까지 강세가 좀 나오게 되면
100% 수익권이 좀 나오는 거죠. 그때까지 한번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 보시는 편이 나을 듯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16,000원 선까지 꾸준히 보유해 보시다가 그때 수익 다 챙겨서 나오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인선 ENT 살펴봤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지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6191번님께서 보내주신 두산 밥캣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수가 4만 원이고요. 비중 30%입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두산 밥캣 북미 주택시장이 굉장히 견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살짝 밀리긴 했는데 위원님, 현재 38,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유해봐도 괜찮을까요? 참 애매한 자료입니다. 네. 사실 이런 건 이제 저는 이제 이 자부 이제 산업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게 제가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왜 자리가 애매하냐면 간략히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PR이 10배 정도라서 저평가된 건 분명한데 이제 성장성을 항상 묻거든요. 주가라는 것은 결국 펀더멘탈을 수렴하게 돼 있는데요. 그 펀더멘탈이라는 건 현재의 실적, 그다음에 또 미래의 성장성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꿈의 기울기를 타고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제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뭐 실제가 나쁘지는 않지만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 업종 그런 거와 함께 연계해서 봐야 되거든요. 왜? 중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게 이렇게 지금 이제 건설 경기도 이렇게 싹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견주해 봤을 때 차트가 먼저 말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거든요. 크게 내리지도 않으면서 또 크게 오르지도 않고 뭔가 주인이 있어야 하는데 주인이 없는 그런 차트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또 이렇게 보면은 이 매물폭도 상당히 많거든요. 어디에? 4만 원 이상은. 그래서 매수가 한 4만 원 정도 되신다니까 크게 빠진 건 아니니까요. 또 비중도 30%.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한 종목당 가급적 보면 20% 넘지 말라고 저는 이제 권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면 하여튼 4만 원 정도는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고 다음 단계 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은 4만 5천 원 정도 된다. 예, 이렇게 진단해 드릴게요. 예,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두산 밥캣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유튜브 통해서 들어왔네요.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트 모바일 28,980원에 5%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가와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굉장히 급하게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가격대가 2만 원도 무너지면서 19,000원까지 계속 미끄럼틀을 타고 있네요. 위원님, 조금 시급해 보이는데요. 이종우 위원님,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다행히 비중이 5%라서 조금이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비중이 5%라 참 다행으로 보이는데 이 종목이 약간 조금 생소해요, 사실은요. 분석을 제가 급하게 지금 종목을 받아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 종목 자체가 좀 생소하고 내용을 보니까 이쪽 아마존 쪽에서 LTE 인증을 받아서 그러니까 산업용 PDA라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그 PDA라는 용어도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업용으로 쓰는 PDA를 8년 동안 한 2천억 규모로 계약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호재가 좀 나온 건데, 그러니까 그 기술력이나 아니면은 뭐 확대력이나 이런 것들은 차차하다 하더라도 그 매출, 그러니까 8년 동안 나눠서 매출을 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기 또는 연간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까라는 거는 좀 의문스러워요, 사실은요. 그래서 매수 단가가 3만 원대죠? 29,800원에서 지금 19,000원 정도면 굉장히 큰 손실이 좀 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솔직한 답변이 좋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답변 드리는 게 낫겠죠. 네. 비중이 작으니까 손절을 치십시오. 너무 주가 흐름들이 부진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에 트렌드에도 전혀 맞지 않는 종목을 좀 보유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단가 수준은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권은 기다리되 너무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게 된다면 비중이 낮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비중 이동을 해서
복구를 좀 하시는 편이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일 듯 싶습니다. 네, 이 종목도 이슈가 있어야 종목이 오르기 마련인데 포인트 모바일은 조금 보수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그래도 비중이 적으니까 지금 자리 손절 의견 주셨고요. 이 손실을 메꿀 수 있도록 저희가 종목도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계속해서 상담 진행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좋은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망주 들어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좋은정보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이제 모빌리티에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련주일까요? 당연히 그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차가 막 저변 확대되기 전에 주가는 미리 오르죠. 그래서 주식에서는 이제 그랜저 검정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뭐냐면 이게 참 주식이 어려운 게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주가는 많이 올라요. 예,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좀 선점하는 그 지혜가 필요한데요. 2차 전지에서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에코프로 BM을 일단 작년 5월 달에 해가지고 한 뭐 60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때는 뭐 전기차가 저변 확대가 된 그런 시점이 아니었죠.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 2차 전지에서 좀 저는 앞으로 이제 좀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온 그런 어떤 앞으로 신물질이라든가 그런 또 에너지원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수수를 보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어떤 그 전기차 섹터들의 랠리, 그거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전개됐던 IT 정보화 혁명의 빅사이클이었고 지금 또 한 번 이제 모터리제이션에서 시작돼서 모빌리티를 이어가는 그런 구간에서 바로 그런 패러다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소에 관련된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요. 바로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자, 우리가 수소를 이해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생산이 있고 그다음에 저장이 있고 저장 또는 운반이 있겠죠. 그다음에 활용하는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저장이라든가 운반할 때 수소가 잘못하면 폭발할 위험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또 무거우면 이동이 힘들잖아요. 그것을 획기적으로 그 폭발 위험을 뭐라 그러죠? 저감시킨다든가 그다음에 또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이 바로 탄소 섬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회사가 바로 효성 첨단 소재예요. 자, 효성 첨단 소재는 어떤 회사냐면 원래 그 타이어 코드하고 스판덱스 있잖아요. 그것을 만드는 회사인데 굉장히 여기서 탄탄한 그 수익성이 돼요. 그러니까 현재 펀더멘털이 되는 회사고 앞으로는 이제 탄소 섬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한 4,000톤에서 이제 캐파가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만 톤 상회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매스 프로덕션이 되면은 손익 그 구조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도 1,463억. 그래서 전분기 대비 한 24%,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대략 1,129%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종목도 뭐 지난번 그 하락 구간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근데 하락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주도주는 리바운딩 할 때 가장 세게 나는 거예요. 주도주가.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효성 첨단 소재 한 8% 정도 급등 나왔잖아요. 따라서 이 종목은 대략 한 시초가에서 68만 원 정도 내릴수록 좋겠죠. 지금 아주 외바다니까 쌍바닥칠 때 매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68만 원 정도 매수하셔서 한 80만 원 정도 보시고 단기적으로요. 저는 롱텀으로는 100만 원 봅니다만 그 다음 문제고 한 80만 원 정도 목표가 보시고 그 다음에 손절은 60만 원 하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추천주 효성 첨단 소재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이 스판덱스 관련주로 엮이면서 87만 원, 90만 원 가깝게까지 올랐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소 관련주로 엮이면서 또 한 번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미 전거래일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자리보다 살짝 눌렸을 때 68만 원 정도에서 매수해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80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어서 이종원 어드바이저의 추천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유망주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초반에 K 콘텐츠에 네. 대해서 대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K 컨텐츠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게 된 게 오징어 게임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오징어 게임 2가 또 제작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역시나 뭐 넷플릭스에서 제작을 발표하고 방영을 하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 중에 이 K 컨텐츠 오징어뿐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사람들은 모든 대한민국의 문화와 컨텐츠를 주목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역시나 음악 쪽에서는 BTS가 전설을 좀 쓰고 있고 드라마 쪽에서도 일단 넷플릭스와 똑같이 토종 OTT를 가지고 있는 몇 개의 기업들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뭐 국내 웨이브도 있고 티빙도 있고 한데 티빙이 누구 것인가? CJ E&M이 70%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넷플릭스처럼 지금 넷플릭스도 오징어 게임으로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죠. 시가총액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티빙도 이제 드라마를 제작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역시나. 그리고 각종 투자사에서 대규모 몇천억대의 투자를 좀 받고 있죠. 티빙의 지금 지분 가치, 투자 가치가 보면 한 3천억 정도에서 지금 넷플릭스와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2조 원까지, 2조까지 급상승한다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자, 티빙 말고도 사실 드라마를 제작하는 업체들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 사마 네트워크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에서 굉장히 대놓고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분명 제2의 오징어 게임이 탄생을 할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국내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들고 제작을 하고 대한민국 배우들이 열연을 펼치는 거니까 분명히 탄생을 좀 할 건데, 자, 이제 시작되는 이런 흐름들을 보시죠. 역시나 CJ E&M은 실적 가치 측면에서도 약간 좀 부진함이 좀 있었는데 4분기부터 그리고 내년으로 가게 되면 PER 한 15배 정도의 저평가 수준에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가세를 해서 티빙에 그리고 뭐 문화, 음악, 오락 이런 다방면에서의 매출권, 특히나 티빙의 오리지널 제작물들이 전 세계에 또 흥행을 하게 되면 넷플릭스를 따라잡지는 못하더라도 넷플릭스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인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문화 강국 그리고 이 강국의 대표 기업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라고 판단했을 때 CJ E&M을 주목을 좀 해보시고 차트를 띄워드리면서 주가 흐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한 15만 원 부근에 바닥권을 좀 다지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한 17만 원 정도의 꾸준한 강세권이 나왔었죠. 일단 단기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죠. 스윙 중기성으로 좀 끌고 간다라는 판단을 좀 하시고 올해 그리고 내년 초까지라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일자 목표가 한 25만 원 정도, 한 17만 원 대비해서 한 16만 원 정도의 조정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하면 좀 안정권일 것 같고요. 그래도 17만 원 전후 매수 부분 그리고 1차 목표가 한 25만 원 내지 28만 원 정도 보고 손절가는 좀 짧게 시장이 좀 급락을 할 때는 또 변동성이 좀 생기기도 하니까 짧게 한 16만 원 정도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종원 어드바이저의 K 컨텐츠 관련주 CJ E&M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티빙 모멘텀으로 사실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같은 관점에서 조금은 장기적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목표가 25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16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종목 저희가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예, 휴일인데 전화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예. 예, 혹시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인프라코어. 예, 매수가 1,400원. 네. 비중 30%. 비중 30%.
예, 알겠습니다. 현재 무상감자, 유상증자로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요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예, 이제 25일까지 거래 정지가 되어 있을 텐데요. 그 네. 이후에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좋은정보위원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목소리가 아주 많았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 아주 예, 예. 시원시원하세요. 그냥 딱딱딱 네네. 부러지네요. 네. 하여튼 어쨌든 뭐 30% 비중은 뭐 조금 저러봤을 때는 한 10% 정도 과한 것 같으시고요. 네네. 어쨌든 아까 이큰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8일부터 거래 정지가 되죠. 그 네네. 거래 정지되는 것은 뭐 회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이제 워낙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뭐냐면은 네네. 소위 말해서 이제 무상 감자를 하는 거예요. 감자. 그러니까 네네. 감자라는 게 이제 자본금을 축소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5,000원짜리 액면가를 1,000원으로 낮춰요. 그러니까 네네. 5대1로 감자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네네. 또 이제 그 자본금이 이게 새롭게 변신하는 거거든요. 자본금이 네네. 낮으니까 또 안 되겠죠. 그또 네네. 8,000억 또 유상 증자 계획까지 있고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네네. 오늘 조금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제 두산 바켓도 해드렸고 또 그 대우조선 해양도 해드렸고 또 두산 인프라까지 다 이렇게 산업재 쪽에서 하니까 제 주전공은 소위 말해서 제 4차 삼형제가 주 전공이거든요. 거기서 네네. 뭐 수익도 많이 좀 내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네네.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진단해 드리면요. 네네. 지금 1,400원이면 이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세요. 아까도 네네.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조목들이 뭐 위에서 30% 기본에 30% 반토막 뭐 이하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뭐 어쨌든 네네. 이제 어떤 감자 되는 동안에는 매매 하시고 싶어도 못해요. 아셨죠? 네네. 그래서 네네. 이제 25일까지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네네. 보시고 다만 이제 감자가 되면 그때부터 주가가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네네.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기술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일단 저는 12,000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12,000원. 네네. 네네. 그러니까 14,000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시간이 그러니까 12,000원 가는데 시간이 언제까지 걸릴까? 그때 이제 지금 저는 그때 이제 감지되면 또 주가가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환산은 지금 현 가격으로서 이제 환산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네네. 그래서 12,000원 언저리에서는 한번 매도하시고 다음 네네.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손절이 예, 필요하느냐? 현재 구간에 손절은 필요 없다 보여지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도 손절 라인 안 잡아주셔서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12,000원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혹시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예, 국전약품. 네, 국정약품 매수가랑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14,650원에 15%. 14,650원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얼른 도와드려야겠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정원 위원님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네. 받아보세요. 네, 주가가 오를 때는 참 좋아 보이는데요. 네. 사실 이 국전약품이 5,000원대 시작을 해서 2만 원 얼마까지 갔었죠? 24,900원까지 가는 엄청난 급등권이 좀 나왔었죠. 주가의 원인으로 보자면, 주가 상승의 원인을 보자면 샤페론이죠. 샤페론의 누세핀 코로나 치료제 효과 아직 개발된 건 아니에요. 치료제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자, 요 근래 들어서 또 무지막지한 급락권을 한꺼번에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하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차트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멘텀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왜 이렇게 빠졌을까? 14,000원대 가격대 매수를 좀 하셔서 다행히 2만 원대 매수를 안 하신 게 참 다행으로 보시고 14,000원대 매수를 하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손실권을 좀 보고 계시는데 바닥을 다질지는 향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BNC도 그렇고 국전약품도 그렇고 코로나 치료, 백신 개발 종목군들이 한꺼번에 급락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머크사에서 먹는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이 임박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백신이든 치료제든 임상, 2상, 3상이든 생산 과정, 완료 과정들이
기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의 종목군들은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으나 또 1년을 기다려야 되고 2년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봐야 되는 종목군들은 이 머크사에서 나오는 치료약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 빛을 보기 좀 힘들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반면에 한 번에 좀 희망적인 부분을 보자면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수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급 상황으로 빠질 것인가 아니면은 반등세를 보여줄 것인가라는 거는 도무지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내일 상황 보셔서 네. 상황을 보시고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어느 정도 반등권을 보여주게 된다고 하면 한 번에 가는 거는 호재에 따라서 기다리시고 이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밀린다라면은 그동안 5,000원, 4,000원대에서 25,000원까지 재료 하나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 재료가 꺼지게 되면 추가 하락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서 빠지게 되면 과감한 손절도 마음은 아프지만 한번 좀 고려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일 빠지게 되면 손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시작했을 때 주가 흐름이 좀 네. 어지럽다. 그리고 지금 뭐 급락권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물량들이 좀 심하게 좀 나온다라면 손절은 좀 고려해보고 대신 12,000원 정도 선을 유지하면서 이 정도가 이제 바닥권에서 한 11,500원 선까지 이 정도가 바닥권에서 좀 흐름이 왔다 갔다 하면 조금 더 지켜보고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방향으로 하시되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오르면 보유하셔라 빠지면 파셔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추가 하락권이 더 심하게 나올 가능이 있으니까 손실을 웬만하면 좀 줄이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사실 주식이라는 게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주식이거든요. 일단 조금은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나 주가가 더 빠지면 더 손실이 커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이제 개장했을 때 12,000원을 지지하고 있다면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요. 혹시나 12,000원을 이탈한다면 손절하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음 너무 아프네요. 이렇게 국전약품 살펴봤습니다. 문자와 유튜브에서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종목 하나씩 더 지켜볼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프롬바이오 들어와 있네요.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18,300원이고요. 비중 50% 가지고 계시대요. 595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살펴볼게요. 좋은 정보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프롬바이오도 지금 상장한 지 사실 얼마 안 돼서 네. 조금 대응하기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계신데 게다가 비중까지 50%라. 아유, 많으시네. 예, 지금 아픕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프롬바이오뿐만이 아니고요. 네. 이번 대부분 신규사년들이 거의 고점에 반토막 맞아요. 났어요. 공모가 예로 떨어지고. 아마 이 종목뿐만 아니고 신규 종목들 매수하신 분들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이제는 서서히 역발상을 보셔야 된다.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비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대중과 멀어지시라. 그리고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를 보시라. 이게 저점을 잡는 거죠. 그렇게 시켰는데 바로 프롬바이오가 그 구간에 왔다. 프롬바이오는 잘 아시다시피 이 관절 아픈데 먹는 그 건강 기능성 식품 있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보스웰리아. 그래서 이 종목도 처음에 이제 공모가가 18,000원 갔어요. 물론 경쟁률은 핫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약바이오에서 캐시화가 되는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바로 하나입니다. 신규 상장 중에서. 자, 차트를 봐드릴게요. 이때 이제 처음에 상장할 때 18,000에서 24,000원대까지 상승하고 지금은 음선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지금 오실레이터가 10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실레이터가 10까지 떨어지면 과매도 구간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선 3개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견디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도 봐도 처음에 상장 초기에 이 기관들이 많이 물량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주워 담는 외국인 기관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도 둘이 합쳐서 한 9만 주까지 매수가 됐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감안했을 때 여기서는 매도는 필요 없겠고 다만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올 때 있잖아요. 대략 또 17,000원, 18,000원의 네크예요. 이제 저항값이니까 거기서 또 일정 부분 물량 축소하는 전략 좋아 보인다. 지금은 매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워낙 빠져 있어서 지금은 이도저도 못할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구간 매도보다는 조금만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프롬바이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더 가보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휴마시스 들어와 있네요. 확인해볼까요? 매수가 17,500원이고요. 비중 40% 가지고 계시대요. 휴마시스 진단키트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이종원 의원님,
진단키트 관련주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종목도 지금 손실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17,500원 구간에서 13,600원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네. 뭐 시장 빠지는데 같이 빠진 그렇죠. 것도 있고 요 근래 들어서 진단키트 종목군들의 흐름이 좀 어렵죠. 대장주격인 SD바이오 센서가 좀 상장을 좀 하고 시젠도 명배가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죠. 전 세계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백신의 접종률이 점차 높아지게 되면 진단키트의 매출은 점차 빠지는 반대 양상이 나온다는 거죠. 얼마 전에 좀 호재권으로 나온 부분을 보면 미국의 국방성 쪽인가요? 한 7천억 규모로 공급 계약을 좀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좀 반영이 되면 주가 반등도 충분히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나 시장 트렌드로 봤을 때 실적은 어느 정도 야구하다 하더라도 점차 앞으로 3분기, 4분기 내년으로 갔으면 점차 둔화되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빠질 가능성도 염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인으로 보면 역시 첫 번째는 치료제 그리고 백신 접종률 상향 그리고 백신 기업 업체들 간의 이 가격 단가 출혈 이런 부분들이 쉽게 진단키트 업체들 종목군들이 강세권이 쉽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질지 아니면은 단기에 흐름 나와서 또 뭐 실적 발표를 하고 또 튀어 오를지 사실 휴마시스가 바닥 치거나 들어올 때는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가격대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호재가 한번 나오게 되면 반등권을 크게 한번 이용해 보면서 매수가까지 살짝 한번 기다려 보는 방향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머크 치료제 이슈로 지난주부터 바이오주들이 대처로 힘을 못 썼었는데 그때 함께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조금 주가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또 다른 호재가 나오기를 함께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휴마시스까지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두 위원님께서 잠시 후 11시부터 무료 방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한 분씩 어떤 이슈로 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조은정보위원님, 네. 어떤 이슈로 진행하실까요? 저는 이제 네. 참 뭐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내린 만큼 기회로 보는 전문가입니다. 항상. 예, 왜냐면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주식하는데 딱 두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투 트랙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단기 지금장에서는 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하나, 또 하나는 에코프리밸처럼 크게 승부할 그런 종목들 그런 것들을 잡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람 때지만 제가 10월 1일부터 장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근데 황매기가 포착한 그런 종목들은 거의가 매일같이 상한가 VI 그런 급등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것은 일단 제가 무방 오시게 되면 어떻게 맥점을 잡아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특히 빠른 승부를 원하시는 분들, 빠른 승부가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장에서는요,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저는 최고라고 보고, 그다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에코프로비엠 그런 것처럼 길게 가자면서 크게 승부할 종목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힌트로 내드릴 겁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오늘 무방에 참여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또 이렇게 방송이 끝나고 여러분들을 모셨는데 특히 주말장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기대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바로 이어서 이종원 어드바이저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어떤 주제로 준비하셨을까요? 조금 안정을 좀 찾긴 했지만 10월 달에 굉장한 시장 급락권이 나와서 여러분들 계좌들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힘드실 걸로 봐요. 화이팅 하시고요. 일단 잠시 후에 방송을 열어드리면서 시장보다는 종목이다. 어떤 종목군들이 내 계좌를 좀 복구시켜 줄 것인가. 어떤 종목군들이 어떤 섹터가 내 계좌를 급등권으로 가게 해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십시오. 네, 이렇게 두 위원님들의 무료 방송 이야기까지 드려봤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특집 주식명가 1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바로 이어서 2부가 시작됩니다. 다니아 선생과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 돌아올 테니까요. 2부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